기초연금은 한 번 받기 시작하면 평생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지금 그 공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65세가 됐다고 해서 또 지금 받고 있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수 없는 방향으로 논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이겁니다. 나는 지금 받고 있는데 나중에 탈락할 수도 있나?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연금이 정말 없어지는 건지 가장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왜 기초연금을 손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재정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시작된 2014년을 보면 정부가 쓴 예산이 약 6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예산이 27조 원이 넘는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불과 10여 년 사이에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노인 인구 증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계속 노인 연령에 들어오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더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구조를 그대로 두면 재정 부담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형평성 논란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죠. 대부분은 받는 거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으로 보면 혼자 사는 어르신은 소득 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약 395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소득 공제까지 적용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이 꽤 있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노인에게 더 집중해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논쟁이 커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기초연금을 지금처럼 넓게 줄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더 두텁게 줄 것인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만약 제도가 바뀐다면 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클까요? 지금부터 그 부분을 가장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기초연금이 없어진다, 앞으로 못 받는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당장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의 연금이 갑자기 모두 끊긴다, 이렇게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논의가 시작된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변화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정책 논의의 방향이 정말 필요한 분께 더 집중해서 지원한다는 방식으로 점점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복지는 나이 기준보다 소득 기준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내 상황이 어느 구간인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제도 변화가 생기면 어떤 분들이 먼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구간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입니다. 지금도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근로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소득으로 다 계산되지 않고 줄여서 반영됩니다.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월 소득이 꽤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생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공제 방식이나 반영 방식이 바뀌게 되면 이 구간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산은 많은데 소득이 적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있거나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지금도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함께 계산합니다. 만약 앞으로 이 재산 환산 방식이 강화된다면 이 구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부 가구입니다. 현재도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받는 금액에서 일정 부분이 감액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더 중요해지게 되면 부부 가구는 개인보다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입니다. 지금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이 노후 보충 역할로 더 정리되게 되면 국민연금이 충분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제외되는 방향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산이나 금융 거래가 복잡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돈이 부모 통장으로 들어온다거나 차량이나 재산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소득이나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수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 논의의 방향을 보면 앞으로 복지는 점점 더 나이 기준이 아니라 소득 기준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큰지 두 가지 큰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형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지금과 비슷하게 대부분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정말 소득이 아주 높은 일부만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제도가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누가 받을지 예측하기도 쉽고 행정적으로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수급 대상이 넓게 유지되기 때문에 정부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 논의에서는 두 번째 방식이 더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별형 또는 최저소득보장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대상 범위를 조금 줄이는 대신 정말 어려운 어르신에게 지원 금액을 더 두텁게 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많은 분에게 조금씩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분에게 더 많이 지원한다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노인 빈곤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다른 복지제도와의 역할도 더 정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도 고민이 있습니다. 대상을 줄이게 되면 중간소득층 노인들이 나는 왜 못 받지? 이런 불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제도를 바꾸더라도 한 번에 크게 바꾸기보다는 국민연금 성숙 속도와 맞춰서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기초연금 논의와 함께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걸까요? 현재 서울을 비롯한 많은 도시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연구와 토론회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을 보면 지금처럼 65세 이상 전면 무료를 계속 유지할 경우 2030년에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약 3,700억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연령을 조금 올리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70세로 조정하면 같은 시점에서 비용이 약 2,6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기준을 적용하자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처럼 소득 기준을 적용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만 무임 혜택을 주게 되면 2030년 기준으로 비용이 약 1,000억 원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복지 정책이 단순히 몇 살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냐를 기준으로 점점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복지 정책이 서로 같은 흐름 속에서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확인해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기초연금을 둘러싼 변화 속에서 어르신들이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변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딱 4가지만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소득 인정액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재산까지 모두 합쳐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소득과 실제로 계산되는 소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소득 인정액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 합산 구조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과 재산이 합쳐져서 계산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경우와 부부가구는 기준 자체가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 수령액입니다. 지금도 이미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이 노후 보충 역할로 정리되는 방향이 강화되면 국민연금 수령액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산과 금융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내 명의 차량, 금융자산, 부동산, 그리고 자녀와의 금전거래나 공동명의 재산 같은 것도 소득이나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기초연금이 없어지거나 갑자기 모두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복지정책이 점점 더 나이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내 상황을 한번 차분하게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은 당장 없어지거나 갑자기 모두 끊기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기초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보다 훨씬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65세 이상이면 가능하면 많은 분들에게 넓게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더 집중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나이보다는 점점 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괜히 불안해하거나 막연하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과 재산, 국민연금 수령액, 그리고 부부 합산 구조 같은 것을 한번 차분하게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가장 쉽게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모아서 다음 영상에서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